오늘은 코업 프로그램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실제 코업생과 교환학생 워홀가의 차이, 영어 실력 결과, 취업 이야기, 그리고 코업 학교 추천까지 코업의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유용한 정보니까 다 가져가세요. Hello everyone, 심또또입니다. Welcome back to my. 오늘은 저의 사랑하는 학생이자 저희 구독자인 제이님을 모셔서 코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심포터쌤의 도움을 받아 밴쿠버로 넘어오게 된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광고를 공부하다가 왔고 코업으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과정을 골라서 막 공부 기간을 마친 상태고요. 취업 준비는 한 달 반 정도 지금 여유를 두고 하고 있고 아마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쌤의 도움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 코업을 오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원래 코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어요? 우선 저는 코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고요. 해외를 원래 나갈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광고를 공부하다 왔고 아마 광고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테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창 제 커리어를 위해서 좀 달려가고 있을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해외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을 좀 하던 과정에서 좀 여러 유학원도 돌아다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뭐 해외 그냥 나가지 싶어서 교환학생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이 교환학생이나 약간 워홀 쪽을 더 많이 생각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코업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된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학연 수회 같은 경우는 무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느낌상 그냥 나가서 영어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해외를 나가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만큼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서 일보다는 공부를 더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기 때문에 워홀도 조금 자연스럽게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남는 선택지가 사실 코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코업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코업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코업은 어쨌든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그 전공을 영어로 공부를 하고 일정 기간 또 인턴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턴 또는 일 취업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함은 없었어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 왔다 가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유학 생활이든 해외 생활이든 그 모든 간에 사실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해외에 나간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인지라 당연히 저도 두려움은 있었죠. 뭐 취업이 안 되거나 공부를 실패를 하거나 낙오가 되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는 하나는 돌아오면 된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선 당연히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 사람들도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내가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공부랑 일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결과가 나는 것 같고 누가 시켜서 해도 사실 그게 일정 수치 이상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고 하고자 한다면 사실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와서 공부를 해보니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방향을 잡고 갈피를 잡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굳이 두려움을 먼저 가지시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냥 가서 해보면 되지, 부딪혀보면 되지 라는 마인드만 가지고 오셔도 저는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수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선택하신 학교가 코너스톤 컬리지잖아요. 네. 수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코너스톤 컬리지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다른 학교를 갈 뻔한 적이 좀 많았는데 코너스톤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코업이라고 하면 7, 8가지 정도의 전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무언가를 골라서 반은 공부, 반은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코너스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디지털 마케팅 전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공을 고르면 진짜 그 전공에 대한 전공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은 학교가 제가 제 학교를 사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같은 디지털 마케팅 전공을 선택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한 전공 공부는 20, 30%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머지 80%는 정말 그냥 비즈니스 영어,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작성법 이런 거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왔고 제가 전공을 고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른 만큼 그에 맞는 진짜 전공 공부를 하고 싶었어서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던 학교를 찾던 중에 코너스톤이 가장 좀 커리큘럼이 탄탄했고
전공에도 좀 잘 녹아들어가져 있고 정말 100% 전공이었어요. 당연히 어렵긴 하겠지만 할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서 코너스톤이 가장 적합한 선택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회가 전혀 없고요. 제 주변에 코업 온다는 학생들 사실 많거든요. 저를 보고 제가 막 인스타에 학교 자랑 너무 많이 하고 막 코업 어떻다 잘 사는 걸 너무 광고를 하니까 제가 그때마다 항상 다른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코너스톤부터 정보를 받아봐라. 유학원 가서도 코너스톤 얘기를 먼저 해라. 약간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어서 그냥 우리 학교를 와라. 그리고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 친구들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걸 많이 봐서 다른 데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코너스톤 바로 와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학원에 먼저 코너스톤을 물어보는 게 방법일 것 같다고 항상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조언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일반 어학연 수랑은 다르게 되게 깊은 영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영어로 어쨌든 전공 수업을 한다는 건 팀 프로젝트하고 발표하고 과정이 영어 실력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취업에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돈을 내고 어학연수 할 바에는 코업이 훨씬 더 실력을 많이 는다라고 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실력만 봤을 때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약간 산 증인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보니까 현실은 사실 다르고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와 여기서 배우는 영어는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코업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왜냐면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법이든 생활 영어든 또는 지식적인 것들을 좀 영어 지식에 대한 걸 좀 배우는데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분출을 해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퀄리티가 있는 영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를 사실 잘한다와 못한다의 그 기준은 단어를 얼마나 잘 쓰고 내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뭔가 막 엄청난 걸 안다기보단. 근데 전공을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있는 어휘의 종류가 광범위해지고 그거에 대한 레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봤을 때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데는 코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마 100% 제가 영어를 거기서 다 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이랑 캐나다랑 되게 많이 다르게 취업 준비를 하고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게 좀 있으실까요? 이거는 진짜 많은데요. 저는 여기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라는 생각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아이 뭐 금방 구하겠지라는 뭐 그냥 쉽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구하는 직무 용어 자체가 다르고요. 돌아가는 직무 트렌드라고 할까요? 사업 방향 자체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방황하다가 돌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봐서 스타트를 조금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 트렌드를 좀 알고 돌아가는 플로우를 알아야 좀 지원하는 데 수월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캐나다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분들한테 통틀어서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선생님이 거의 저를 다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할 거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입을 조금이라도 풀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선생님이나 학교도 도움을 많이 주겠지만 개인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모든 게 다 개인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같이 그냥 무료로 조금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AI랑 대화를 하고 와도 되고 그냥 내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입을 좀 털 수 있는 준비만 살짝만 해와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타지고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두려움보다는 먼저 그냥 와서 맨 땅에 헤딩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도 저는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해야 될 게 정말 많았고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나갈 준비가 되셨다면 일단 오셔서 경험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또는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나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너무 사랑해서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굳이 다른 학교를 돌거나 코업은 꼭 코너스톤에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너스톤 선택해서 좋은 경험 많이 이루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제인과 함께 코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코업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워홀이 더 잘 맞고 누군가는 더 코업을 잘 맞고 그냥 여행 삼아 오는 것도 괜찮고 이게 코업이 정답은 아니지만 커리어의 목표를 갖고 영어의 목표를 갖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코업이 좀 더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오실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